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거시경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거시경제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시경제학을 이 무엇인지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시장경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거시경제학 자체가 시장경제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이 시장경제에 대한 어떤 간략한 어떤 이론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이제 시장경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뭔지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나 혹은 이마트에 가셔서 이제 이마트가 이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시장에 가면 여러분처럼 물건을 이제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파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와 셀러가 이제 시장에 가면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건이 있겠죠.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도 팝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있겠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가 이제 시장에 가면 있고 그러면 그 판단하는 거는 결국 그 각각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서 우유를 산다 그러면 우유 한 병당 이제 가격이 있을 거고 과자를 산다면 과자 한 봉지당 가격이 있을 거고 그죠? 김밥을 산다면 김밥 한 개당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있고 상품이 있고 상품과 서비스가 있고 그 상품과 각 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가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시장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시장에서 시장이 작동하는가? 시장 작동 원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프라이스 어저스먼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유를 사러 갔는데 우유 가격이 비싸면 어떻습니까? 우유가 너무 비쌌는데 안 사야 되겠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여러분처럼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생각하면 이제 물건을 안 사겠죠.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내가 가격을 너무 높이 올렸구나.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네, 우유를 안 사네. 이렇게 돼서 가격을 낮추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라이스 어저스먼트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 어떤 가서 봤더니 어떤 과자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살려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가격을 너무 낮게 설정했구나. 따라서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겠죠.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입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물건 사는 사람과 물건 파는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 이제 리소스 알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 배분, 리소스 알로케이션에 대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프라이스 어저스먼트가 뭔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원 배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원 배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원 배분의 의미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제한된 자원을 다양한 곳에 사용하도록 할당하는 것이 이제 자원 배분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자원이 무한대로 풍부하게 있다면 이 자원 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자원 배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죠?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자원 배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뭐냐면은 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원 배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결국 이겁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생산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뭐 여러분들 뭐 과자라든지 아니면 뭐 뭘까요?
컵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스피커라든지 TV라든지 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어떤 것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생산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원 배분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각각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산할지, 스마트폰을 많이 생산할지, 혹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할지,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지, 혹은 스마트폰 중에서도 뭐 오지 폰을 많이 생산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산할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자원 배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하나 예를 들면, 다르게 얘기하면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한 나라 경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한된 자원을 사용해서 도대체 무슨 제품을 얼마나 몇 개나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자원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 자원 배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만큼 생산할지 각각에 대해서 이걸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통상적으로 경제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 경제이고 두 번째는 시장 경제이고,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이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동시적으로 작용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 경제가 가장 주가 되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시장 경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원 배분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가 시장 경제를 배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경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자원 배분을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를 누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계획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국가가 올해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할지를 이제 계획하고 배분 결정하는 게 이제 계획 경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장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시장 구성원들이 알아서 뭐를 생산할지 그리고 얼마만큼 생산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라이스 어저스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자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이나 뭐 쿠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계획 경제를 채택했던 나라들은 여러분들 지금은 러시아인 소련 같은 경우, 그다음 동구국가 지금은 이제 동유럽인 동유럽 같은 국가들에서 이 시장 경제 대신 계획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 계획 경제보다는 시장 경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결국은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효율적이라는 말이 뭐냐? 자원 배분이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는 말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효율적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를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보다는. 이게 이제 뭐 효율성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경제학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원 배분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 자원을 배분하는지,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 가장 공평한지. 근데 이제 공평의 개념 자체가 또 다르겠죠. 어떤 게 이제 공평하냐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배우는 지금 현재 이제 뭐 거시경제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두 번째 방식보다는 이제 첫 번째 방식을 좀 더 이제 중시 여깁니다. 어떤 방식이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가. 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로 이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공평에 대한 문제도 또한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죠? 요 최근에 유명한 하버드의 철학자가 이야기한 공평에 대한 이야기 한 것들이 있죠, 그죠? 제가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들,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공평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서 배우지는 않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느냐 봤을 때는 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계획 경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자원 배분이 뭐냐라는 것은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게 자원 배분이다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배분하는 방식은 시장 경제에서는 뭘 통해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아직 가격 조정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있지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가격 조정이겠죠.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이게 이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이 효율성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원 배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 배분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 봤는데 어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오래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생산하고 그죠? 그 컬러 TV 중에서도 50인치 TV가 더 많이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엇을 생산할지 관련이 있고 이게 많이 생산된 게 얼마나 생산할지 관련이 있는 거죠. 꼭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대신에 무슨 다른 폰을 사용할 수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걸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리소스 알로케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원 배분에 대한 내용들, 그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쉬었다가 시장 경제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 경제 이론을 가지고 시장 경제에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때 그 효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